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찾으려고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는 내내 김민석, 김관영, 김용남이 들으면 상당히 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 반응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저와 비슷한 부분에서 세 사람을 떠올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입니다. 굉장히 방대했는데요. 이 중에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만금, 대부업, 그리고 빚, 이렇게 3가지입니다. 벌써부터 감이 오시죠? 사실 이 3사람이 본인의 일을 잘했다면 굳이 찔릴 필요도 없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3사람을 부정적으로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선 새만금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올까요? 여기가 지금 매립이 지금 안 된 데가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새만금의 전체 면적이 409제곱킬로미터인데요.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240.5제곱킬로미터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표에 근데 지난번에 이제 2월달에 전북 그 토론회에서 그 국토부 장관께서 이걸 2040년까지 196.5제곱킬로미터로 좀 축소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35년까지 좀 단축시키고 매립 면적도 좀 더 축소하는 걸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전에도 한번 타운홀 미팅 때 얘기했지만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또 20년 후 50년이면 몇 년이? 25년 후인가? 그거 안 되거든요. 그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때까지 정확하게 한정을 하고 거기에 또 집중 투자해서 좀 실현을 해야지. 그림만 잔뜩 맨날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맨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나오고 그렇게 세월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계획해서 신속하게 좀 하면 좋겠고. 굉장히 뼈 때리는 발언이죠? 사실 새만금은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 그렇지 수십 년간 뭘 하겠다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 실제로는 뭔가 된 게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히 새만금 개발청만 비판한 게 아니라 전북 정치권 전체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이죠.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만 큰 게 아니라 AI와 로봇 생산 공장과 같은 주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2의 울산처럼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 및 개발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지금까지 안 되던 게 드디어 현실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걸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 주체인 전북 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계획이나 추진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최근까지 도지사였던 사람이 누구죠? 김관영 전북지사입니다. 현금 살포하다가 걸려서 당에서 제명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민주당 소속 후보를 위협하고 있는 자이며 이현주와 강득구가 밀어주는 인물입니다. 왜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문제는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에도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고요. 정치인들의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고도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미 2월에 있었는데 김관영이 저러는 걸 보십시오. 정신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제로 김관영은 본인이 현대차 9조 원 투자 등을 포함해 27조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이냐 이겁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외교 성과, 그로 인한 현대차 그룹의 관세 방어, 그리고 그 뒤로 현대차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과 정부의 원팀 움직임, 이런 것들로 인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선거판에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이걸 매립해 가지고 농지로 쓰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농지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 막 바꾸고 있는 중인데 하다 보니까 이걸 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태양광 발전하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있죠. 사실상 매립을 한 지역에 그 태양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방조제로 가둬놨기 때문에 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노출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육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차는 지역.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수상 태양광을 해도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좀 해서 매립을 좀 최소화해서 빨리 끝내면 좋겠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거기에 매립에 들어갈 예산을 실제로는 그 지역 개발에 쓰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물이 자꾸 썩어서 그 추가로 이렇게 물 소통 뭐 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현재 환경부수관인가? 배수 관문이 2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 15개 정도로 이제 이제 늘리고 그 방조제 제방을 헐어 가지고 이제 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방조제에 이제 배수 관문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더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력 발전하는 거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 방조제 다 지어놨다 이제 뚫어 가지고 해수 유통을 해야 지금 물이 안 썩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좀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신속하게 끝내도록 합시다.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김민석 총리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죠. 검찰개혁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새만금 관련 얘기도 이렇게 되면 허상인 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본인 스스로 새만금 성공을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회의에서 새만금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했고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사의 표명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김관영 두 사람은 각자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뭘 믿고 그렇게 권력에 눈독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업 관련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업체들이 가 있는 거는 되게 막 10년, 20년씩만 넘은 거잖아요. 전에 넘겨놓은 거. 그걸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20년 뭐 심지어 한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 감수하면서 못 갚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1%, 2%로 거래되는 건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살 때 싸게 샀는데 약간만 더 비싸게 주고 정부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상위 한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15개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기로 해서 거기는 됐는데 나머지 15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더 그게 수십조 원 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6.4조 원이었기 때문에 16.4조 원이라서 아마 대부업 거는 한 4점 몇 조 원 정도 제일 많습니다. 아, 전에 내가 알기로는 뭐 그게 장기 연체 채권액이 원금 기준으로 한 5, 60조 원 된다 그랬는데 많이 정리된 모양이죠. 네. 하여튼 이게 그중에 뭐 아주 능력 되는데 안 갚는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그건 극히 소수고 말씀하신 7년 이상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거죠. 네,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 이게 일부에서 무슨 그러면 뭐 빚 갚고 버티면은 면제 준다는데 한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하던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하면서 돈 있으면서 버티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용남이 떠오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차명 운영이든 뭐든 대부업, 사채 이런 단어만 들으면 김용남부터 떠오릅니다. 대부업의 대명사가 됐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는 모든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변경,
차명 대부업, 탈세 등등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한 것들 중심으로 논란과 의혹이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실제로 김용남을 둘러싼 의혹은 차명 대부업 논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더욱 와닿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단순히 나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게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올까요? 근데 그 유서에다가 빚 때문에 죽는다 그랬다면서.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사실 그 파산 면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신청만 하면 다 파산 면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착하게 내가 빚을 졌으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근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 이래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자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 끌어안고 같이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사실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뭘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면. 근데 그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각 부처 중에서 이 문제 담당이 어디입니까? 그 파산,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데가? 네, 법적으로 사법적 절차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아니 다루고요. 뭐 그 법률에서 업무는 그런데 네, 그 전 단계에서 관리 업무.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사적으로 조정하는 거, 금융기관 조정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그래서요. 거기서 그건 사적으로- 금융위 소관인. 네네, 채무조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년 한 10만 명, 20만 명씩 하고 있고요. 개인 회생. 그건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예를 들면 개인한테 빚을 진 경우도 법원에서 파산하면 면책까지 해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진짜 능력이 없는 게 증명이 되면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뭐 특별한 뭐 기구를 만들든지 뭐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이거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빚쟁이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왜 죽습니까? 죽기는.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그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 같네 보니까 이런 경우. 대부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업종은 아니죠. 그리고 김용남은 차명 운영이 핵심 의혹인 겁니다. 이런 와중에 탈세 의혹으로 불거질 만한 녹취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권으로 나오지 않아도 문제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사채업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현주를 비롯한 뉴박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반대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자들이 친명을 운운할 수 있는지 여전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김용남의 녹취, 말 나온 김에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예전에 내가 월 200씩 넣어줬던 게 뭐 남은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 정리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150만 원씩 줬던 거. 그게 쌓여서 몰라 이게 한 4, 5천만 원 있나 모르겠다. 통장 정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8, 9천 정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몇 억이 있었어. 희한하게도 어제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세 사람을 연상시킬 만한 문제들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에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정당을 떠나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한테 나란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 당원들은 거수기가 아닙니다. 파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뽑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도 날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이긴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야
저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검문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